네, 안녕하세요. 찌글찌글 남문사이길 진행을 맡은 서지석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게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부터 해봤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듣고 해보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자리해주신 분들 자기소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문사이길 들어온 지 13년 차 된 바늘소녀 공작소를 운영하는 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문사이길 2년차 공간 리허설이라는 이름으로 한뼘 잡화점 그리고 새뼘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문사이길 2년차고요. 책방 일요일의 침대 운영하고 있는 서지석입니다. 어, 왜 이름을 찌글찌글 남문사이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어디인지 남문사이길이 대체 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문사이길은요, 작년에 붙어진 저희 골목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 남부시장과 한옥마을 사이, 객사와 외리단길의 사이, 그 어떤 골목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특징 삼아서 남문사이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저희 골목이랑 동네 일대가 원래 이렇게 어디에도 참 속하기 애매한 그런 위치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를 어떤 동네라고 소개해야 될지 저희들끼리 항상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누군가 저희의 이름을 먼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우리의 스스로의 동네 이름을 지어보자라는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남문사이길이라는 이름을 탄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찌글찌글 남문사이길이라는 저희 채널명이라고 할까요? 네. 방송 이름? 네. 그런 거는 그 찌글찌글이라는 단어를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골목 풍경이 지금 담기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이런 빛바랜 낡은 느낌 그리고 타일 뭐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부서지고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분들은 구질구질하고 고쳐야 되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따뜻하고 정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이 낡은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세월이 쌓인 것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나 편안함이 있는 그런 게 찌글찌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낡고 오래된 것들에 대한 매력을 좀 전하고 또 이 오래된 골목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이야기나 또 우리가 또 새로 공간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좀 덧붙여서 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정돈된 장면이나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또 뭐 공사 소리나 차가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대로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리허설 대표님이신 유설님은 왜 이 골목에 들어오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리허설을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재 공간 리허설이라는 제 자리를 2년 전에 처음에 들어와서 오픈을 했는데요. 제 공간 리허설의 자리가 원래 6월의 서점이라는 동네 책방의 자리였어요. 그때 저는 제게 첫 책방이 바로 이곳이었고 이 골목과 더불어서 바로 옆쪽에 있는 이제 바늘소녀 공작소를 오가면서 바느질 수업도 받고 그리고 동네 책방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제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책방에 이제 단골 손님으로 이 골목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가졌던 그런 이미지나 추억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히 오랫동안 간직될 그런 순간들이었었고 그러다가 6월의 서점이라는 동네 책방이 닫히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그 셔터 문이 정말 굳게 닫혀 있었었는데 바늘소녀 공작소의 그 슬기쌤께서 6월의 서점이었던 자리를 임시 작업소로 잠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서 공간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공간의 문이 열리면서 저의 옛날의 추억들이 굉장히 막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막 아른아른하고 약간의 향수병까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늘소녀 공작소의 이제 임시 작업실이 사용이 완료가 되고서 다시 이제 본 공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저 지금의 이제 제 자리에 대해서 누가 들어올 것이냐,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걸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 공간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서 공간을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무언가 저 지역에서 이제 기획자로서의 기반을 닦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작업실로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정체성을 가져갔는데, 제가 작업실로만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작업실에 이제 한 뼘 정도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치들과 소품들, 그리고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엽서 같은 지류 같은 소품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가지고 선보일 수 있는 잡화점 같은 형식을 조금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한 뼘의 잡화점과 세 뼘의 작업실로 공간 리허설이라는 그런 곳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에 제일 이 골목에서 오래 계셨던 이제 슬기님은 언제 이 골목에 들어오셨고 어떻게 이 골목에 자리하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2014년 2월에 이 골목에 들어왔으니까 만 12년이 넘었어요. 근데 원래는 한옥마을에서 작업실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쫓겨나면서 이제 주변에 어디로 이동을 할까라고 찾던 중에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봤던 곳이 이 곳이었어요. 첫 번째 봤는데 지금 작업실로 쓰고 있는 데가 엄청 오래된 한옥이거든요. 161년 됐어요. 근데 그때 딱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허름하고 낡았지만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그 첫 번째 집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이제 선택을 하고 들어오게 된 거였고, 그때 제가 들어올 당시에는 이런 젊은 친구들 전혀 없었어요. 아마 가게 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젊은 분이 아마 60대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런 한복집, 옷 짓는 분들, 그리고 뭐 이런 한과 만드시는 분, 그리고 양화점, 뭐 이런 수선집 이런 데들이 있는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밤에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가게 됐는데 늦게까지 작업하시는 모습이 커튼 틈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하면서 이 골목에서 저렇게 할머니 될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저도 뭔가 바느질을 해서 뭔가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신발을 짓고 옷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이 원래 이제 고물자 골목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순간들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찌됐든 의상실이나 아니면 수선 이렇게 하시는 공간들이 있어서 반려소녀 공작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이 길과 가장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셋 중에는 제가 제일 늦게 이제 이 골목에 자리했는데, 저는 작년에 이제 책방을 할 공간을 좀 찾다가 저도 슬기님처럼 이 공간을 제일 처음 보았고, 그다음에 다른 공간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딱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이 골목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맞아요. 저 이제 다른데 공간 보고 있는데 저를 이제 불러서 찻집에서 만나자라고 하셔서 그때 무엇이 고민이냐? 네, 한옥마을에 있는 찻집에 저희 호출을 당해가지고 가가지고 약간 교무실 불려간 학생처럼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하면서 저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갔었는데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골목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공간들보다 사람 유동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장사가 잘 될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같이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이전에 다른 공간을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가 워낙 좀 외딴 곳이었고 그 주택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공간들에 걸음을 하거나 뭐 교류하는 기회들이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붙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좀 재밌는 공간을 하고 있는 이 골목이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졌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환대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나 대화들이 참 좋았어가지고 이 골목을 좀 택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이 지닌 매력들을 저도 이제 이 공간에 와서 느끼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좀 찾아와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런 뻘짓 아닌 뻘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이 골목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딱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요. 그 정말 그 다양한 세대가 저희 골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자면 제 눈앞에는 지금 몇 살이죠? 한 살입니다. 네, 한 살 된 그 아로가 자동차를 타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100m 정도만 가면은 나이가 또 지그시 드신 그 80이 넘으신 한과 사장님과 그리고 옷을 짓는 사장님들이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그러한 매력들이 조금 저희에게 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한 지점인 것 같아요. 가게 앞을 나오면은 바로 앞에 이제 저희 젊은 친구의 또래들도 있고, 바로 무언가 어떤 그 장인처럼 일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저희 골목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이 가장 저희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뭔가 다양한 세대가 있다 보니까는 세대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이제 와? 제가 이제 그 점심 이후에 이제 늦지막히 이제 오후 늦지막히 출근하다 보니까 해가 중천인데 빨리도 왔다고 항상 혼납니다. 2년차 됐는데 여전히 오늘도 역시나 혼이 났고요. 뭐하다 이제 오냐? 네, 뭐하다 이제 오냐?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조금 경력치가 좀 쌓여가지고 돈 벌고 왔다 라고 이제 당당히 말씀드리면은 애썼다 라고 또 말씀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래 장사를 해오시고 계시는, 뭐 말씀하셨던 그 보배제과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사셨던, 또 장사를 하셨던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너무 게으른 거죠. 그 두 분들의 시선에. 그렇죠. 뭐 해가 뜨고 오후에나 점심 먹고 네, 나오기도 네. 하고, 저는 이제 평일에 이제 하루 쉬는데, 그때 이제 왜 쉬냐,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도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손님만 맞이하면서 왜 쉬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되게 애정어린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배제가 사장님이 혼자 이제 계시면서 좀 심심한데 왜 안 나왔냐, 손님 지나갔다, 그 저한테 걱정도 많이 맞아요. 걱정도 하세요. 해주시고. 제가 느끼는 이 골목의 매력은, 뭔가 제가 한 20년 전 저 어릴 때, 또는 그 한참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하지만 이 골목에 있으면 배는 고플 수는 있는데 굶어 죽지는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먹을 게 이렇게 하나씩 옵니다. 이제 제 책방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명륜 사장님도 이제 김장하시거나 반찬 하시면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또 그릇 주시기도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슬기님도 이제 그 하시면서 뭐 빵이나 뭐 떡 같은 거 있으면 또 주시기도 하고, 보배제가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손님들도 오가면서 뭐 하나씩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약간 궁핍해 보이는 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혹시 굶어 죽을까봐 도움이 약간 필요한 좀 밥은 먹고 느낌. 다니냐라고도 물어보고, 그 질문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또 먹을 거를 좀 전해주시고 하는 그 정이 아직 있는 공간 이어서, 저는 그 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참 좋고 따뜻해서 이 골목에 가장 붙잡고 싶은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님이 생각하시는 이 골목의 좀 그런 매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24시간 동안 장소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계속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골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되게 뭔가 개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동체성을 여기에서 설이 처음에 나도 저기 안에 속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다 같이 친하게 따뜻하게 재밌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또 최근에는 여기 골목으로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주변에서 많아지고 그런 게 이 골목이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전주라는 도시의 여기가 중앙에 있는 곳인데 정말 시골 같은 도시의 가운데 있지만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말 이 한 5분만 걸어가면 있는 한옥마을이나 뭐 저쪽에 웨딩거리 이런 데랑은 완전히 다른 정서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동료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친구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서 전해지는 거죠. 슬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사람과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또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되게 알지 못하는 이상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마켓도 하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뭐 보드게임도 하고 뭐 난로 하나 틀어놓고 거기에서 가래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뭔가 되게 재미있는 정서처럼 보이니까 오시는 손님들 중에 여기가 이제 약간 동물의 숲 같다 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체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그 남문사이길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지도랑 이렇게 만드니까 그 지도를 보시고 그 연결돼 있는 가게나 아니면 다른 카페, 뭐 소품샵 이런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여행객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분들도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좀 그 매력을 천천히 지금 알아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슬기님은 맨 처음에 이 골목에 자리하셨을 때랑 네. 지금 이 골목의 풍경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일단 빈점포 비율이 높기도 했는데 유동인구도 더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이사를 왔다는 걸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골목이. 사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뭔가 어둡고 음기가 강한 이런 골목으로 왔냐. 너무 찾아올 때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 계속 오시다 보면은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제가 12년 전에 그렇게 말하다가 손님들이 한 8, 9년 정도 전부터는 사장님이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알겠다고 정말 따뜻하고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토요일에 마켓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행 오신 걸로 보이는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딱 들렸어요. 그래서 야 전주 여기가 알짜배기였네 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 많이 가는데 그런 데는 뭐 다 재미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전주에서 볼 수 있는 거 있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달라졌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지금 붙어있는 가게는 4군데? 5군데? 뭐 이렇게인 건데 그렇게 하나가 있을 때랑 4개가 있을 때랑 5개랑 있을 때랑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그날 딱 생각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이 골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몇몇 가게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서로 이제 뭔가 공간들이 채워지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서 근데 이 기반에는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자리를 하고 계셨던 다른 사장님들의 힘이 정말 크거든요.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이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원래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골목에서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시끌벅적 수상하지. 공사도 하고 막 지금도 이렇게 마이크 들고 카메라 앞에서 뭐 하고 있고 이러면 쟤네 대체 뭐 하나 하는 시선으로 지금 보배제가 사장님도 저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되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제가 한참 공사할 때 정말 죄송한데 내일 아침 일찍 좀 공사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원래 이 골목 시끄러워서 괜찮다라고 하실 정도로 배려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그 기반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뭔가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함께 해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골목이 저도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다른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이 골목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골목이 정말 한때는 성행했다. 이 근처에 시외버스 터미널 배차장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게 있었을 당시에도 그렇고 뭐 전쟁 직후에도 구호물자가 왔다 갔다 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 골목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좀 들려주시곤 하거든요. 네. 슬기님이나 설님은 혹시 이 골목에 있으시면서 뭐 공간을 운영하셨을 때도 괜찮고 아니면 공간 운영 전에 그냥 이 골목을 지나다니셨을 때도 괜찮으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씩 있으실까요? 아까 네. 일단은 두 개가 좀 떠오르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골목에 좀 가족 사진을 찍어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었는데 딱 아까 저희 앞에서 이렇게 놀고 있던 아로에 돌이었죠. 돌 잔치 때 다 같이 모이는 기념으로 골목에 다들 이렇게 서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게 가족 사진 말고 약간 단체 사진이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나중에 지금이 되니까 그걸 저희들끼리 가족 사진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의 저희가 서로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여기는지 느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의 바람은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사진을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저희의 이제 곁에 계시는 명륜 사장님이나 뭐 보배제가 사장님 그리고 태광 사장님까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지긋이 이제 드신 사장님들도 다 같이 나와서 이제 찍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됐다 하면서 아유, 막상 찍으라. 늙어가지고 그런 걸 왜 찍어 하면서 막 하시는데 만약에 또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꼭 저희 사장님들도 다 모시고 와가지고 골목에서 한 번 더 또 다른 계절감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 2회째, 3회째 가족 사진을 계속해서 찍고 싶은 바람이 하나 있고 네. 근래에 저희는 이제 워낙 가게들이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만 열어놓으면은 각자의 가게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정말 잘 들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분명히 이제 리허설에서 문 닫고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맞은편 책방에서 제 이야기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막 편하게 통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식되기 시작해가지고 말소리를 줄인다던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되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또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어느 날도 이제 다름없이 이렇게 문 열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새 좀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조금 지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뭔가 이런 30대가 이제 지나면서 조금 더 세력적으로 이슈가 생기는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하여튼 이런 이상한 감정들이 이제 들렸을 때였어요. 딱 시점이. 근데 보배제가 사장님이 태광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들 이제 상호명으로 서로를 부르시더라고요. 명륜아 뭐 태광아 부르세요. 그래서 뭔 이야기인가 하고 이제 제가 귀 기울이고 있었는데 태광아 부르시더니 왜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막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배제가 사장님이 시간이 내가 70대만 돼도 좋겠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70대? 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나? 그래서 내가 70대만 돼도 좋겠어. 근데 난 겨우 30대인데 지금 지친다고 이렇게 투정할 땐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때는 진짜 들릴까봐 지금 조용히 말하거든요. 바로 앞에 지금 지켜보고 계속 보고 계셔서 계시죠? 네, 들리시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70대만 돼도 잘 걸어 다니고 어디 가는 것도 수월하고 좋았는데 뭐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시다. 거동이 이제 불편하실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나는 너무 좋은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나? 라는 그런 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강 사장님이 안 들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태강 사장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라디오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춘 약간 뜸들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또 명언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또 귀를 기울였는데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서 안 들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들긴 들으셨는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안 들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저한테 이제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이제 굉장히 그런 연륜과 세월을 가지신 사장님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말씀들이 가끔은 저한테 이렇게 콕콕 찌르는 그런 말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이게 되게 일상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 뭐 설님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그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누가 보면 아무렇지 않은 그냥 대화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저희 상황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 항상 일찍 나오셔가지고 영업하시고 약간 그런 근면 성실한 모습들이 자극이 되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손님들이랑 주고받는 대화들이 되게 또 저한테도 그런 영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슬기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골목에서 저 혼자서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감동의 눈물. 감동. 슬픔 아니고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리허설 있는 자리에서 임시 작업실을 하는데 이렇게 바느질 작업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흐름을 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내야 돼. 이 흐름을 타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진짜 늦게 막 12시 막 이럴 때까지 작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골목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정말 이른 시간부터 여기는 사람이 발길이 딱 끊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 명륜 두루마기 사장님께서 이상하게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매일 늦게까지 작업하시는 거였는데 내가 일찍 퇴근하니까 몰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만 그렇게 티를 안 내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퇴근을 안 하고 그 앞집에 불을 켜두고 저는 작업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등을 돌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거울로 보면서 신문을 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가는데 제가 가는 걸 확인하시고 불을 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속 보니까 일찍 닫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혼자 있는데 어둡고 그러면 혹시 누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또 말씀은 안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해주신 거였어요. 그걸 알았을 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또로록 퇴근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근데 한 마디도 안 하셨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색을 안 내고 그렇게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쵸. 이제 슬기쌤 가시고 나셔서 제가 이제 그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겨울 되면 워낙 해가 일찍 지다 보니까 맞아. 한 5시, 6시만 돼도 이제 사람들 이제 인적도 끊기고 하는데 이제 제가 가끔 저도 이제 늦게 일까지 일하다 보면은 절대로 문을 닫지 않으시고 안 닫으셔. 네, 계속 불을 켜두시고 커튼도 열어둔 채로 항상 계시고 가끔 제가 이제 안에서 막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막 다 막 의자 밟고 올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대고 있으면은 약간 외마디 이 정도만 해도 맞은편에 보면 사장님 쳐다보나- 오셔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저 말벌 아저씨처럼.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일하시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뭔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에 정말 그 밑바닥 그 베이스에는 그 진짜 오랫동안 자리해 오신 그 어르신분들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정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진짜 선뜻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색 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조용히 그냥 배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그게 또 느껴지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목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다가도 좀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처음이 그렇듯이 오늘도 저희가 촬영 직전까지 회의를 하고 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저는 이제 문득 이거 촬영을 그냥 미루고 오늘 좀 디테일하게 짜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원래 성격이 그래요? 네, 그래도 뭔가 좀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냥 해보자. 어찌 됐든 간에 처음이니까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제일 유일한 회차잖아요. 아, 네네.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서툴렀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정신 없었고. 아닙니다. 앞으로도 6회까지 쭉 서툴 일관된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처음을 또 이게 어떻게 또 나갈지 저희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지 또 이거를 보고 또 듣는 분들 중에 대체 여기서 뭐 하는지 또 지금 이 백이 되고 있는 이 셔터에는 뭐가 이렇게 또 많이 붙어 있는지 그래서 다들 무엇을 원래 하던 사람들인지 뭐 이런 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 어떤 루트로든 전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취합해서 잘 풀어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뭐 급하게 시작한 거라 뭐 첫 인사와 마무리 인사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근차근 좀 색깔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녹음을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